드래곤볼즈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15대 이전 개왕신은 모종의 이유로 본편 시점으로부터 약 7,500만 년 전부터 개왕신계에 있는 제트소드 안에 봉인되어 있었다가 손오반이 제트소드로 수련을 하다가 검을 부러뜨리자 봉인이 풀려 등장하였다. 오반이 5,000크스를 흡수한 마인 부우에게 고전하자 자신의 생명을 주어 손오공을 부활시켰다. 겨우 1,000년 정도밖에 더 못 사니까 괜찮다라고 한다. 허나 머리에 고리 하나만 달고 다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해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포타라를 손오공에게 주어 베지터와 합체하여 베지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다만 베지트가 반장난으로 마인 부우를 갖고 놀며 소모전만 계속하자 제발 좀 끝내라고 불안감을 내비치다가 결국 커피 사탕이 되어버리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야 만다. 여기까지 보자면 개왕신이 최상위 존재로 언급되다. 그나마 등장한 동쪽 개왕신 일행이 전황을 뒤집을 그 어떠한 전략이나 기술도 없이 부우에게 처맞고 겨우겨우 개왕신계로 빛이 논 상황에서 갑툭튀에 원로 개왕신임을 밝히며 오반을 파워업시켜준 것이나 이미 2번 죽어 살아날 수 없는 오공을 자기 희생으로 살려준 것 등을 볼 때 비록 할망구의 얼굴에 색드립 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나 다름없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에서도 출연 중 기비토신과 차를 마시다가 비루스가 행성들을 부순 사실을 알아채고 매우 두려워한다. 동쪽 개왕신은 다른 개왕신들과 함께 우주의 위협이 되는 BBD를 공격하나 마인 부우에 의하여 다른 개왕신들은 전멸하고 가장 젊고 힘이 약한 동쪽의 개왕신만이 살아남는다. 그 후로도 끈질기게 BBD의 뒤를 쫓던 동쪽 개왕신은 BBD가 휴식을 위하여 마인 부우를 구슬에 봉인한 틈을 타서 BBD를 쓰러뜨리지만 마인 부우가 깨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부우가 봉인된 구슬은 방치해두고 있다가 약 50만 년 뒤 BBD의 자식인 바비디에 의하여 구슬을 빼앗기고 뒤늦게 키비토와 함께 바비디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바비디의 뒤를 쫓게 된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에서 애니메이션 32화에서 키비토와의 포타라가 분리된 상태로 등장한다. 작중에서는 나메크 성의 드래곤볼을 통해 다시 두 사람으로 분리되었다고 언급된다. 키비토는 첫 등장은 마인 부우 편의 천하제일무술대회 개왕신 신이란 이름으로 출전하자 함께 출전했으며 손오반과 1회전에서 맞붙었다. 경기 시작 직후 오반에게 초사의 여인으로 변신해보라고 도발했다. 마침 오반은 비데리 스포포비치에게 당해서 열받은 터라 초이까지 변신했다가 바비디의 부하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고 만다. 이후 개왕신과 함께 정체를 드러내고 바비디의 아지트로 향했으나 데브라에게 기습당해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그 후 야무치가 드래곤볼로 비논을 죽은 사람을 다 살려줘라는 소원 때문에 얼떨결에 부활하고 그 후 개왕신과 함께 손오반을 데리고 개왕신계로 가서 손오반을 수행시킨다. 이때 오반을 비롯한 하계의 인간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개그 캐릭터로 분한다. 미스터 사탄이 초반에 보여주었던과 비슷한 역할. 오반을 성역으로 데려갈 때도 하계의 인간 따위를 하는 반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트소드를 뽑으러 갔을 때도 하계의 인간이 가능할 리 없다라고 하다가 입 다물었다. 오반이 제트소드를 뽑은 후 너무 무겁다고 한번 키비토에게 건네줬을 땐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몸개그와 얼굴 개그를 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어쨌거나 나중에 오반을 달리 보게 된 건지 어쩐 건지 오반을 훌륭한 구세주, 위대한 전사라고 호칭했다. 마인부 편 초반과는 달리 괜히 나서려는 개왕신을 제지하고 우리는 방해만 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마음을 고쳐먹은 게 확실해. 오반을 지구로 옮겨주면서 오반에게 오공이 입는 것과 같은 황금색 도복을 선물해준다. 그렇게 해서 멋있는 캐릭터가 되는 것도 같았지만 포타라를 시험해보다가 그만 동쪽 개왕신과 합체하게 되며 그 후 키비토는 소멸했다. 노개왕신은 포타라 합체가 안 풀린다는 걸 합체한 다음에 이야기해줬다. 이때의 개왕신을 키비토신이라고 부르는데 작중 쓰인 적은 없고 게임상에서 보통 개왕신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이후 드래곤볼 DAIMA의 PV에서는 동쪽 개왕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져서 서로를 보며 경악하는 모습이 나온다. 북쪽 개왕은 라데츠와의 전투에서 사망 후 뱀의 길을 걸어 개왕성에 찾아온 오공과 마주하며 첫 등장. 그에게 본인이 개발한 기술인 개왕권과 원기옥을 전수해 주었다. 그렇게 죽은 지전사들을 가르치며 활약하다가 셀전에서 오공이 자폭하려던 새를 데리고 하필이면 개왕성으로 오는 바람에 다 함께 폭사한다. 셀전 후 드래곤볼로 사람들 살릴 때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같이 저승해서 오공의 수련을 돕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죽은 뒤에는 천국에서 오공과 느긋하게 지내는 것 같다. 마인 부우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한동안 출연이 없다가 오공이 원기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곤란해 하던 중에 다시 등장. 개왕의 도움으로 지구권 전체의 길을 모은 원기옥을 완성시켜서 부우를 소멸시켰다. 이후 GT에서는 극후반부의 등장. 일성령에게 최후의 원기옥을 날리려는 오공의 부탁으로 다른 개왕들에게 연락해 전 우주에서 원기를 모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네일은 나메크 성의 전투형 나메크 성인이며 최장로를 지키는 보디가드를 하고 있었다. 전투형 나메크 성인의 특징인지 마주니어 피콜로와 외형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소노바는 처음 그를 보고 피콜로인 줄 알았을 정도로 매우 닮았다. 다만 태어난 직후 대마왕의 영향인지 난폭하고 과격한 면이 있던 그와 달리 네일은 침착하고 과묵하며 진중한 성품이다. 또한 최장로를 지키기 위해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의무감도 강한 듯하며 프리저에게도 기죽지 않고 덤벼드는 기백과 용기와 근성을 지니고 있다. 첫 등장 기준으로는 전투력이 42,000으로 나메크 성 편 시작 기준 아군 중에선 최상위인 수치이다. 실제로 베지터가 최장로를 만나기 위해 무례하게 면담하려 했을 때 네일과 붙었다면 베지터가 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베지터의 이 무례함을 받아주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침착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장소가 최고 장로가 있는 곳인데 괜스레 싸우다가 최고 장로가 휘말릴 위험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한 점도 있을 듯하다. 호전적인 베지터에 비해서 훨씬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의 인물이기도 하고 나메크 성의 드래곤볼에 소원이 3가지나 된다는 정보를 최초로 알려준 인물이다. 정확히는 기뉴 특전대가 접근하자 베지터가 본인을 불사신으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설득하고 크리링도 소원을 뺏기는 걸 분해하면서도 정론에 뭐라 반박하지 못했는데 이때 크리링에게 나메크 성의 드래곤볼은 소원이 3개까지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준다. 다만 의도한 바인지 자기들 입장에선 상식이라 실수했는지는 불명이나 나메크어로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최장로의 지시에 따라 지전사 일행에 합류해 기뉴 특전대를 막아서려 출동하지만 가던 도중 최장로에게 악의 손길이 뻗친다는 직감을 느끼고 독단으로 복귀한다. 실제로 이 예감은 적중해서 기뉴 특전대가 시간을 끄는 사이 프리저가 최장로에게 찾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 이상으로 프리저가 너무 강력했기에 결국 놀면서 싸우던 처참하게 패배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프리저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고 끝까지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에서야 된 데와 지구의 지전사들이 드래곤볼을 이미 다 모았을 거라고 예상해 프리저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였다. 결국 프리저는 분노하며 네일을 놔두고 급하게 덴데를 향해 날아간다. 혼자 남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 네일은 부활한 피콜로와 만나며 합체하여 피콜로 파워업의 기초가 되어준다. 네일 본인이 인격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했지만 이후 피콜로가 상당히 진중한 성격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인격 면에도 꽤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여튼 기억을 물려받은 탓에 처음 보는 덴데 이름을 알아봤고 덴데도 처음 보는 피콜로를 보고 네일 씨를 닮았다고 말했다. 최장로가 숨을 거둘 때도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명복을 빌었는데 최장로 역시 처음 보는 피콜로가 잘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니 비로소 덴데는 이제야 알겠다며 당신 바로 네일 씨랑 합쳐진 거군요 라고 알아차릴 때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나메크 성편 이후 네일의 인격 부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피콜로의 인격을 베이스로 합체했기 때문에 신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흡수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네일이 말했듯이 프리더에게 당해 죽기 직전이라 놔두면 난 죽는다고 말했고 이 상태론 합체해봐야 자네의 인격이 지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진작에 나왔다. 사실 이후로는 나메크 성이 아닌 지구가 배경이고 나메크인들도 등장하지 않는지라 네일의 기억이나 인격이 나타날 부분이 거의 없기도 했다. 대신 이후 피콜로가 나메크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이후 드래곤볼 슈퍼 118화에서 지구의 신과 함께 오랜만에 잠시 등장했었다. 인조인간 20호는 그 정체는 인조인간들을 만든 닥터 게로 본인이었다. 부르마도 과학자라서 과거의 유명 과학자였던 닥터 게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닥터 게로 역시 과거 학술회의 같은 데서 박기의 부르마를 알아봤다. 지구인 중 거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과학자로 그와 쌍벽을 이루는 천재 과학자는 GT 기준으로 닥터 뮤, 슈퍼 기준으로는 게로의 손자 닥터 헤도 정도 말곤 없다. 부르마의 아버지이자 세계관 내에서 손꼽히는 천재 과학자인 브리프도 닥터 게로의 기술력을 보고는 감탄밖에 할 수 없었다. 지구를 넘어 우주 전체를 뒤져봐도 손꼽히는 천재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최약체에 속하는 지구인을 베이스로 우주의 제왕 및 초사의 여인보다 강력한 최강의 과학 무기를 만들어냈다. 전투력과는 별개로 영구기관식 동력장치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기술이다. 일단 당장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기술이라 등장인물들이 별로 크게 안 놀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그 강한 사이어인들도 영양 섭취랑 수면 등 휴식은 필요한데 인조인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일한 핸디캡이 날 때부터 강해서 더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셀전 이후에 부전에 달하면 인조인간들도 지구인을 베이스로 해서 길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물론 파워 인플레 때문에 고지어 셀, 부, 파귀신 등 더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지 인조인간들 정도면 우주급 강자에 충분히 속한다. 이후 드래곤볼 GT에서 지옥에 가서도 손오공에 대한 원한은 여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오공도 어린애로 되어 있었고 때마침 베이비의 손에 죽은 후 역시 지옥으로 온 닥터 뮤를 만나 손을 잡게 되고 닥터 뮤의 머신 뮤턴트 이론을 이용해 지옥의 17호를 만들어낸다. 이후 지옥의 17호를 원래 인간인 지구의 인조인간 17호와 공명시켜 그 파워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을 열고 손오공을 유인해서 지옥에 가둬버린 뒤 닥터 뮤와 함께 지구로 침략.
지옥의 17호와 지구의 17호를 합체시켜 슈퍼 17호를 탄생시킨다. 슈퍼 17호가 손오공을 제외한 지전사들을 전원 떡실신시키고 마지막 남은 베지터마저 처참하게 깨지자 슈퍼 17호에게 마무리를 지으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팡에게 붙잡힌다. 슈퍼 17호가 게로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팡은 게로로 하여금 슈퍼 17호가 베지터에 대해 공격을 멈추도록 압박하고 팡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게로는 결국 슈퍼 17호에게 공격을 멈출 것을 명령한다. 이에 슈퍼 17호도 베지터에게 쏘려던 에너지파를 거둔다 싶더니 갑자기 그 손을 그대로 게로에게 겨냥하고 다시 에너지파를 조준한다. 사실 닥터 뮤는 처음부터 닥터 게로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17호를 만들던 도중 17호가 오로지 자신만의 명령을 따르도록 몰래 개조를 해놓았고 슈퍼 17호는 게로를 죽이라는 뮤의 명령에 따라서 에너지파를 겨눈 것이었다. 이에 게로는 또 날 배신하는 것이냐 17호라고 한탄하고 그대로 슈퍼 17호의 에너지파에 맞아서 몸이 산산조각 나버린다. 인조인간 19호는 레드리본군의 닥터 게로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인조인간 8호나 인조인간 16호 같이 성격적인 결함도 없었으며 인조인간 17호나 인조인간 18호 같이 성질 더럽고 파워가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았고 충성도도 높았다. 인조인간 20호 인조인간 17호와 인조인간 18호처럼 사람을 개조한 것이 아닌 인조인간 16호 같이 처음부터 기계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이후 드래곤볼 GT 슈퍼 17호전에서 헬게이트가 열리면서 다수의 악당들이 부활할 때 뿌이뿌이랑 같이 깽판치는 모습이 뉴스에 잠시 나온다. 분명 16호처럼 순수 기계 타입인 인조인간이라 영혼이 없을 텐데도 게로가 지옥에서 새로 만든 것인지 드래곤볼 GT에서는 메탈릭 중사와 더불어 지옥에서 탈출한 패거리들 사이에 끼어 등장한다. 이후 손오천과 트랭크스가 각각 뿌이뿌이와 약콩을 처치하는 동안 건물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둘의 합동 공격에 의해 예전에 베지터에게 파괴됐을 때처럼 또다시 머리만 길바닥에 나뒹굴고 박살난다.